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은 반드시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위해 숨기고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감췄지만 끝내 그 모든 비밀은 폭발해버리는 법이었죠. 정호성은 오랜 해외 생활 끝에 묘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아트딜러 이태호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였는데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YL그룹과 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호성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오래 묵혀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태호, 그 이름 내가 잊을 수가 있나. 정호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떠돌던 시절 미국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던 청년. 그 청년은 언제나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눈빛에는 가시처럼 박힌 분노가 깃들어 있었죠. 바로 사라진 여동생 캐서린을 찾는 오빠 이태호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YL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움켜쥐려던 강세리는 불안했습니다. 황기찬의 신뢰를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재인과의 끝나지 않은 대립, 그리고 황기만이 조금씩 기억을 회복한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며 그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국에서 누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기찬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간다는 소식에 강세리는 직감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다면 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불안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인물이 자신을 돕는다면 또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강세리는 과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캐서린 강이라는 이름으로 살며 새 인생을 꿈꿨던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짜 캐서린이 있었고 그녀는 빛나는 별처럼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세리의 질투심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질투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상대의 삶 자체를 빼앗고 싶은 집착이었죠. 그리고 결국 강세리는 캐서린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동생의 아이까지 훔쳐 도망친 이 사건은 이태호의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정호성은 주저하지 않고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태호야, 나 오성이 형이다.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제게 전화를. 짧은 인사 뒤 정호성은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YL그룹에서 연락받은 적 있니? 네. 황기찬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거절했어요. 정호성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태호야, 내 여동생 아직도 찾고 있지?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 지금 한국에 내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강세리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낮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세리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름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정호성은 태호의 목소리에서 이미 직감을 읽었습니다. 이 남자는 강세리와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한국에 도착한 이태호는 단번에 황기찬의 곁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며 협상에 임했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조건은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쓰시려면 100억을 기부하셔야 합니다. 단, 제 이름으로가 아니라 미혼모 단체에. 그것만이 제 조건입니다. 황기찬은 의아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이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강세리, 내가 훔친 모든 것을 되돌려주마. 계약을 마치고 황기찬의 집을 찾은 이태호는 드디어 강세리와 마주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그 위선적인 웃음. 한때 동생을 짓밟고 아이를 빼앗아간 바로 그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호는 표정을 숨기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지호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 말에 이태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 지호. 바로 동생이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아이.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의 집에서 이태호는 지호를 처음으로 안아보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동생 캐서린을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이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호야, 삼촌이 널 꼭 데려가겠다. 그 여자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 그리고 이 순간 복수의 불꽃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태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직접 진실을 폭로하고 강세리와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해 게임의 판을 뒤집으려는 복수의 플레이어가 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때가 필요하다. 이태호는 한국 땅을 밟으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성급한 분노는 계획을 망치고 기다림은 결국 가장 큰 무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죠. 강세리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이태호를 초대하는 순간부터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감춰온 비밀이 이 남자 앞에서 흔들릴 것만 같은 기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특유의 미소로 모든 불안을 감췄습니다. 아트 디렉터님, 지호랑 꼭 친해져 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술을 좋아하거든요. 강세리는 밝은 톤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지호는 결코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태호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예술을 좋아한다니 신기하네요. 보통은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지호는. 그 말은 칼날처럼 강세리의 심장을 스쳤습니다. 순간 강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란 다 그런 거죠. 꼭 부모를 닮지 않아도 운명처럼 닮아가는 법이 있잖아요. 이태호는 그 말에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운명이라 내가 도둑질한 운명을 그렇게 포장하는 거냐? 한편 정호성은 강재인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태호를 끌어들인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재인 씨,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에요. 황기찬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리가 훔쳐간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강재인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제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 은호까지 짓밟으려 했죠. 저 여자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정호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태호 그 사람은 복수심으로 살아온 남자입니다. 그의 분노를 이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를 지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강재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태호 씨가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복수에 눈이 멀어 우릴 이용하는 걸까요? 정호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을 짓밟은 사람이 세리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가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는 법입니다. 그 시각 황기찬은 YL그룹의 재정 악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투자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고 내부 고발까지 터져나오며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었죠. 이태호, 내가 날 구해줄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거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황기찬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구세주라 여기는 이태호가 사실은 그의 몰락을 이끌어낼 칼날이라는 사실이었죠. 며칠 후 강세리는 집 안에서 홀로 거울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태호, 저 남자 나를 아는 것 같아. 그냥 눈빛에서 느껴져. 그녀는 손끝으로 거울을 두드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캐서린의 인생을 삼킨 걸 알 리가 없어.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태호가 단순한 아트 디렉터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시선은 늘 자신과 지호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태호는 치밀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호의 머리카락을 챙겼고 며칠 후 그는 DNA 결과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호는 강세리의 아들도 황기찬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캐서린의 아이였고 결국 이태호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캐서린, 내 아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내 억울한 죽음도 내 인생을 빼앗은 저 여자도 모두 끝내주마. 며칠 후 회사 내부에서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아트 디렉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세리 사모님이랑 자꾸 눈이 마주치던데 그게 묘하더라고. 강세리는 그 소문이 귀에 들어오자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안 돼. 이태호와 엮이면 안 돼. 내가 그를 통제해야 해. 그녀는 곧장 이태호를 찾아가 환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태호 씨,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강세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것이 친밀함이 아니라 복수의 칼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녁 식탁에 앉은 이태호는 강세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세리 씨, 혹시 미국에서 캐서린 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순간 강세리의 손이 젓가락을 놓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흔한 이름 아닌가요? 이태호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차분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제 여동생 이름이니까요. 순간 강세리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태호가 이미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이태호는 시간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순간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할 정의라는 것을. 그날 YL그룹 신사업 발표회장이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황기찬은 초조했지만 새로운 아트 디렉터 이태호를 소개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이태호 디렉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그와 함께라면 YL그룹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태호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의 이름은 캐서린 강입니다. 이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신분을 도둑맞았고 아이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다름 아닌 현재 YL그룹의 사모 강세리입니다. 찰나의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강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지만 이태호는 준비해온 봉투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아들 황지호는 강세리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제 여동생 캐서린이 낳은 아이입니다. 이 여자는 친모의 아이를 훔쳐 자기 자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청중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고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지금까지 세상에 자랑해온 가문과 핏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 날 음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서류를 촬영하고 있었고 진실은 돌이킬 수 없는 불꽃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뒤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집으로 돌아온 강세리는 거울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수 없어.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론은 아이 도둑 거짓된 사모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도배했고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지호조차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야? 난 정말 당신 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황기찬은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의사의 말에 그는 침대 위에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업보인가? 은호야, 내 아버지가 결국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은호가 나타나 울부짖었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빠, 왜 날 버렸어? 왜 세리에게 우리를 맡겼어? 황기찬은 울부짖으며 침대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가졌던 남자는 결국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태호는 마지막으로 강세리를 찾아갔습니다. 교도소 유리창 너머 초췌해진 얼굴로 앉아있던 강세리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태호 씨, 결국 날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 여동생이 그렇게 대단했나요? 세상은 원래 강한 자의 것이에요. 이태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킨 자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았고 아이까지 훔쳤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진실이 당신을 파괴할 겁니다. 강세리는 피식 웃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호는 결국 날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피보다 추억이 강한 법이니까. 이태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호는 진실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난 그 아이의 삼촌으로 끝까지 곁을 지킬 겁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던 순간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황기만이 완전히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세리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황기찬이 어떻게 권력을 위해 피를 묻혔는지 이제는 내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지막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YL그룹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이름은 탐욕과 거짓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전 이 회사를 다시 세워 아버지의 뜻대로 정직하게 키워가겠습니다. 김도윤은 그녀 곁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해.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멀리서 지호를 지켜보던 이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캐서린, 널 대신해 내가 끝까지 지킬게. 내 아들, 내 조카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탐욕으로 쌓은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진실은 결국 살아남는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